스루프 타임즈 2023년 8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사 상반기 영업 잠정 실적 소개는 오늘로써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상반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전문으로 하는 스루프 손익 분석을 해서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루프 타임즈는 지속적으로 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시들이 떴네요.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서 고려 아연을 샘플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공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1호가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인데 여기에 보면은 상생결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음대체결제 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보통 뭐 한 달이나 이런데 이런 식으로 거래처에서 그 돈을 말하자면 수금을 하게 하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관하는 기간만큼 은행은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요즘 뭐 어음 쓰는 데는 상장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위에서는 그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납품 협력업체들한테 돈을 좀 빨리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85억이라는 그 현금이 만기 10일 이하에 다 줬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준 12일 초과 15일 이하가 84억 원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30한 달 내로가 3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3천만 원, 그 다음에 30일 초과한 거는 800만 원. 이런 건 뭐 지급 지연 사유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3호라는 게 그 분쟁 조정 기구에 관한 거가 있느냐 이렇게 공시를 요구하는 모양인데 이 고려 아연은 분쟁 조정 기구 설치하지 않는다. 그만큼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농심도 공시를 했는데 분쟁 조정 기구를 자기네들은 있다. 그게 담당 부서가 어디냐? ESG 경영팀이다. 자, 옛날에 그 제가 그 품질 심사원도 하고 환경 심사원도 해가지고 대부분 어떤 그 경영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그 이 말하자면 뭐 아주 대표적인 그 전문학과가 산업공학 뭐 이런 쪽에서들 많이 했는데 이제 ESG 경영이 금융권에서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엔비ron먼털이라는 것도 환경도 사실은 좀 이공적인 성격인 거거든요. 그런데 소셜 이런 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버넌스 이런 게 들어오면서 금융권이 얘기하면서 향후 재무회계 개통에서도 이런 거를 좀 역량을 키워가지고 이런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재무회계 쪽에 어떤 파워가 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ESG 경영팀이 그 회계 플러스 해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팀을 만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분쟁 조정기구 성격을 하는 거가 어떤 그 이 소셜이라는 그 또 지배구조 이런 차원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뭐 일견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설치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네요. 그래서 분쟁 조정은 하도급 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 영업 잠정 실적은 오늘로써 마감을 하는데 좀 많이 떴어요. 더 나오겠지만 오늘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매출이 그 6조 2천억 원인데요. 개별입니다. 0.7%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7.7%나 증가했네요. 영업이익률은 0.8% 상승했고 그러나 연결로 보면은 매출액은 1.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은 0.6%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T가 아직 안 KT가 나왔네요. 소개를 했나? 했을 겁니다. KT도 뭐 별반, 그 증가한 게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1년 기간으로 볼 때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네요. 하이브, 그 엔터테인먼트 유명한 회사죠. BTS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가 맞을 거예요. 이 표현이. 매출이 상반기에 1조 원대를 달성해서 29.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9% 금액상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은 2.7% 하락했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꾸준히 1년 동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성 ENG 건설 개통으로 보입니다. 매출액 2,783억 원으로서 11.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0%딱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8% 하락했습니다. LG U+, 이제 그 전화기는 포기했죠. 매출액이 6조 4천억 원대로서 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4% 상승했습니다. 주가는 완만하게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덴티움, 요 의료 같죠? 이 치과 계통일 것 같습니다. 매출액 1,752억 원으로서 2.3% 증가했으나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0.6%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9% 하락했습니다. SKC 뭐 하는 데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지주회사 성격으로 한다. 지주회사는 뭐 나중에 사업 보고서 분석해 볼 그 동기부여는 잘 안 됩니다. 지주회사는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대로서 15.4%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587억 원이 발생돼서 128%나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8.1% 하락했습니다. 롯데웰프도 롯데 계열의 그 어떤 그 식자재 계통인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상반기에 2조 원대나 달성을 해가지고 86.3% 크게 증가했네요. 이 식품 계통은 뭔가 그 가격도 오르고 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 저건 롯데 웰푸드가 크게 올랐네요. 근데 이 매출원가미 판만기도 그대로 올랐고, 뭐 원재료 가격 올라간 만큼 그 비율대로 그 가격도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88.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로는 변동 없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로 볼 때는 이게 반올림에서 3.4%로 산출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로 본다 그러면은 뭐 변동은 없다. 그리고 롯데 웰푸드도 뭐 최고점으로 해서 거의 1년 동안 완만한 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현실인 거죠. 샘플로도 가능할 거고. 신세계 푸드 매출액이 7,193억 원으로서 6.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0.8% 금액상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률 0.1% 하락했습니다. TYM 제 기억으로는 농기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 해가지고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됐었는데 매출액이 4,798억 원으로서 30.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32.9%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5% 하락했습니다. W게임즈 매출 2,892억 원으로서 3.4%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근데 14.1%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좀 바람직한 거죠. 매출이 줄더라도 이익을 확보하는 경영.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겠죠. 영업이익률은 5.1% 상승했습니다. 막 게임류의 그 사용료들을 올려서 그 매출액은 감소했는지 모르지만 매니아들이 계속 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은 거꾸로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NC소프트 매출액이 9,19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5.3%나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 68.2%나 크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두 자리 숫자 13.1%가 하락했습니다. 넷마블 이것도 게임 회사죠.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대로서 6.7% 감소했고 영업손실 654억 원으로 영업손실이 40.3% 증가했습니다. 영업손실률 1.8%더 내려갔습니다. 크래프톤 이름 좀 들어봤어요. 새로 나오는 게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매출액이 9,257억 원으로서 2.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3.8%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6% 하락했습니다. 삼성증권 매출액이 7조 1천억 원대로서 9.4%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반대로 37.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6% 상승했습니다. 뭐 주가는 안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 주가가 좀 올랐을까요? 한번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주가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원산업 매출액이 4조 4,620억 원대로서 1.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반대로 21.6%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4% 하락했습니다. 롯데케미칼 매출액이 9조 9천억 원으로서 7.7% 감소했고 매출 원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영업 손실 1,032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는데 무려 영업 손실이 3,424.4%가 영업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현대백화점 매출액이 2조 원대로서 0.4%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 16.6%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 1.3% 하락했습니다. GS 리테일 매출액이 5조 6,580억 원으로서 5.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99.1%, 100%나 영업이익이 뛰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2% 상승을 했네요. 뭘로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궁금합니다. 판매 가격들을 다 올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면 가격은 내렸지만 그거는 쇠발의 피라고 볼 수 있겠죠. 잼버리 파행 속 두다 폴란드 대통령 방한 취소. 동아일보 정관석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폴란드가 차기 잼버리 개최국인데 한국 모델 참조 필요성이 저하가 됐다. 실패한 잼버리이기 때문에 우리 폴란드에서 우리 그 무기를 많이 사줘서 감사하고 또 올라고까지 했는데 방안을 취소했다. 쪽팔리는 얘기죠. 어디 그 천년 놀림거리라는 게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궁민이라는 그 배우가 쓴 대사 내용인데 제가 좀 인용해서 쓰기로 하겠습니다. 천년 놀림거리. 저도 그 이름이 전 그래서 저도 그 이렇게 놀림을 받습니다. 천년 만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늙은 아재는 어제 우리 그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그 지인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늙은 아재 얘기로는 뭐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너그럽게 또 생각을 해주는데 나는 그 한마디로 놀림거리 같다. 실패에 대해서는 계속 놀림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3개월새 실고 증가, 발전 에너지사 편입이 많았다. 조선비즈의 보도 내용입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 81곳, 계열사 3083개. 81곳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 토탈이 3083개면은 장한 일반 사람들이 뭐 해먹을 업종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서 틈새로 뭔가 사업을 갖다가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게 참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 소속사가 가장 많은 기업 집단이 SK로 201개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카카오가 언제 이렇게 문어발식을 했죠? 그리고 하나가 103개로 소속 계열사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US 투데이에서 스포츠 스타, 배우, 이제 고위 외교관, 왜 중국의 공인들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까? 질문형으로 킴 고르라는 사람이 보도를 했네요. 때때로 실정은 불륜이 있었다는 암시, 어쩌면 성폭행 혐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적인 질투의 기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끌어오르는 권력투쟁의 결과입니다. 다른 때에는 부패의 냄새가 강한 냄새를 내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친강의 그 낭만은 실제 내용은 뭔지 모르죠. 모르는데 추측 기사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관 중국의 불가사의한 실정들이 많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1990년대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대통령의 저명한 야당 인사들이 납치되어 살해된 그런 그때 그 벨로루시 출신의 전직외교관 파벨 술루킨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권위주의 정부는 정보를 위협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트리플 어색이라는 게 세 가지 뭔가 어색한데 다시 왕이가 외무장관직을 맡아가지고 워싱턴에 가게 될 것 같다. 친관과의 새벽 2시 전화 통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잘린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이카로스처럼 친강이죠, 진. 단순히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요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 57세에 너무 출세가 빨랐다. 중국으로 치면은 이게 기어 오르니까 모가지를 자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유, 그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런 그 책이 격동의 세계에 뭐 이런 책이 일본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원래 왜 근본적으로 흔들 지정학이 있다. 여기에 그 푸틴이 존경하는 인물로 알렉산드로 도우깅이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일본식 발음으로. 유라시아주의의 사상의 역량이 거론됐다. 요게 이제 좀 핵심적인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도 그 박근혜 언니가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뭐 이런 걸 했는데, 유라시아에서 뭘 해보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미국 애들이 요즘 싫어하는 것 같아요. 유라시아 지금 소련 거냐? 중앙아시아 뭐 그런 게 아니다. 옛날에 다 무역 통로였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뭐 중국 것만 하더라도 싫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유라시아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그 패권주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푸틴의 전쟁 원인은 군이 제국 측에 있다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니들이 제국화가 돼가고 나토가 자꾸 동진을 하니까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칠 수밖에 없었다. 아, 그 뒤에는 유라시아 사상이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알렉산드로 같습니다. 어떤 철학자 같은데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일본 현대 비즈니스에서 은행 가계대출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 잔액 또한 사상 최대다. 얼마냐?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7월 말 기준에서 1068조 1천억 원. 야, 이 천조국 이 부채를 가지고 있네요. 도대체 뭐 때문에 대부분 하겠느냐? 그러면은 그거 뭐 얘기하다시피 부동산 매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일 것입니다. 주택 거래량 회복 역량 필요시 선제 대응책 마련하겠다. 은행 기업 대출 증가폭도 확대, 정기예금 급등 속에 전체 수시는 근데 감소가 됐다. 아,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지속이 됐다. 그런 지방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고요. 지방은 아마 가격이 내려갈 거고 수도권 인구가 계속 모이는 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게 그 조원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2022년도, 2024년도 7월까지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미국 북무기거래 우크라 부당한 전쟁 동조하는 결정. 위키리크스 보도 내용인데요. 국무부의 부대변인인데 생긴 거는 아랍계 여자 같습니다. 매튜 밀러 대변인이 먼저 얘기를 했고 매우 우려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사브리나 싱이라고 부대변인 모양인데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탄약 등 무기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극도로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 한국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포탄을 사서 간접적으로 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직접 판매한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한국하고 북한 네, 무기 전쟁까지도 지금 확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세계적인 전쟁이고 남북한의 전쟁은 그야말로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은 3차 대전이 바로 한국 전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끔 유튜브 영화를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라이프 2018에서 JTBC에서 방송한 것을 어느 유튜버가 했는데 그 인용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송하신 유튜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 이 초반부에 사기업이 대학재단을 통째로 먹었다. 대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인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이 성심병원이라고 해 봅시다. 저가 가까이 사는데 이 성심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성과급제 뭐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의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더 비싼 약품, 더 고가의 시술 처방하는 의사한테 돈 더 많이 주는 거 그게 효율인가요? 이렇게 이제 반대 질문을 그 주인공이 합니다. 그 예진우라고 그 배우가 그 누구더라? 근데 이제 조승우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 이게 기업에서 낙하산 인사로 그 대학병원 사장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적자가 나는 세계과를 이 지방으로 내려보낸다. 이런 거로 먼저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 병원 의사들이 파업을 냈는데 결국 흐지부지 되고 어, 조승우가 뭔가 그 변심이 일어나 가지고 그럼 내려가지 말아라라고 의사결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사업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러면은 안전 문자들이 오네요.
일반 기업이라면은 명령 복종으로 내려가는데 의사들이 참 다루기 힘든 직종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병원 경영도 결국은 이 대학병원이 비영리라고 하지만은 대학병원에 가서 내면은 처방전 해서 보면은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대학병원 처방약은. 그러나 동네 의원은 부가세 있고 동네 의원에서 그 처방전 한 약도 부가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JTBC가 영리 그 방송인데 왜 이런 드라마를 했는지 저는 매우 궁금하네요. 2018년에 우리가 2018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 고참 의사가 상급병원은 공공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요거이 이제 문재인 정권 발동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또 주인공이 묻죠. 지원금을 낼 수 있다면 안 가도 된다. 그겁니까? 그런데 지원금을 내라 그랬는데 아예 발령을 낸 모양이더만 이렇게 했던 게 나중에 이제 뭐안 하기로 한 거. 근데 이게 1부까지만이고 2부는 못 봤습니다. 뭐 그렇게 그 방송은 직접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그 관심이 있는 것은 장사의 기본이 뭐야? 그러니까 사업이란 건 뭐냐? 그러면 회전율이잖아. 제가 뭐 오늘도 내일도 제조업은 또 어떤 유통업도 그렇고 제거 회전율을 공동의 목표로 잡고서 일을 해라. 그렇다면 병원엔 뭐냐? 그러면은 수술실 회전율을 높여라. 이런 거가 그게 비인간적인가요? 아니죠. 돈을 벌려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조승우는 더욱 고객 친화적인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이런 그 메시지를 병원 내에 발표를 했고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수술하다가 사람이 사망한 건데 이게 시시해가지고 의료 사고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불량품 하나만 해도 크림이 걸리는데 이거를 의사의 실수를 숨기고 비열함의 역겨움을 느낀다. 이런 그 의사들의 잘못도 발견해내는 거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사고는 근접 위에 적신호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처음 듣는 용어고 그래 조승우는 둘 다 잡아야지 퀄리티 프로피트 이익을 내야 되니까 제가 뭐 아이소 심사원을 해봤기 때문에 기업에 의해서 퀄리티는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입장료 같은 겁니다. 퀄리티가 되지 않고서는 제조업을 요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병원도 퀄리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이익을 어떻게 낼 거냐 하는 병원 이익 경영에 대해서 대기 환자들도 꽤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 환자들 그 대학병원에 가면은 끊임없이 대기하는 그 환자들 이런 거 좀 해결을 해야 대학병원이 돈을 버는데 대기 이론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그 일본 아재라고 자기 스스로 아저씨라고 했는데 강요TV라고 했는데 또 시클랩이라고 또 신보를 했어요. 이게 그 38살짜리 노총각인데 친구들도 다 노총각이고 어, 떳떳한 어떤 직장들을 못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아요. 이 갈치 한 마리를 이 큰 통에다가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게도 넣고 그다음에 크랩도 넣고 오징어도 넣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먹는 장면을 한 건데 할머니하고 삼겹살도 먹는 모습을 찍은 건데 재밌게 개그맨처럼 아주 재밌게 표정을 지어가면서 10만 구독자가 돼서 매우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 삼겹살 김치하고 같이 완전 한국 음식 먹방으로 뜬 모양입니다. 표정도 스스로 우습게
재미있고 또 쌈은 역시 한 입에 먹어야 제맛이지 이런 거 하는데 왜 할머니하고 살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가 90세인데 부모하고는 독립해서 나가라 그랬더니 할머니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집을 살 형편이나 이 월세 임대료 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를 한 모양인데 38세 무직이지만은 이제 자기 이제 업이 이제 그 유튜브 먹방이 된 거죠. 근데 이 할머니의 말이 참 이 생각하게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일요일을 지나서 월요일부터 무슨 낙으로 살아가면 될까?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그랬더니 이 손자놈이 하는 얘기가 양로원에 들어가서 편히 지내시면 되죠. 그랬더니 자기는 90세가 됐지만 양로원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